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성조숙증이 무엇이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검사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지난번 성조숙증도 결과적으로는 최종 키를 크게 하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성조숙증이 아니더라도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켜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꼭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아이들의 키를 정상적으로 크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신장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신장이라는 건 키가 표준치의 3% 이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100명 중에서 3명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키가 4cm에서 5cm 이하로 자라는 경우, 그리고 키가 또래보다 10cm 이상, 머리 하나 크기가 작은 경우, 그리고 갑자기 전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비만입니다. 이 비만이 오게 되면 키 성장을 빠르게 시작하게 하고 빨리 끝나게 하는 그런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키를 작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만인 아이들은 최종 키가 작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식 습관 조절과 운동으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음식 습관 조절에는 아이들한테는 이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칼로리 음식에서 저칼로리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의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은 패스트푸드 음식이 되겠는데, 과자, 아이스크림,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것이 굉장히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기 좋게 나온 음료수 종류, 그리고 과일 주스 종류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줄여주시고, 그리고 밥은 잡곡밥을 먹임으로써 칼로리를 낮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채소, 과일 종류, 그리고 저지방 우유를 먹임으로써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비만을 조절하려면 충분한 운동을 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잠을 푹 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면의 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수면 시간이 있는데, 이때 꿈을 꾸면서 눈동자가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수면 시기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수면 시기, 이것을 Rapid Eye Movement라 그래서 REM 수면 시기라고 하고요. 이 REM 수면 시기가 길면 길수록 성장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깊은 수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가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낮에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잠자리에 들 때는 빛과 소음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TV나 음악 같은 거를 틀지 말고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TV를 잠자기 전에 계속 보는 경우에는 그 잔상이 오래 잠이 들어도 남아있게 돼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잠이 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를 해줌으로써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을 자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 질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빈혈 등이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게 되면 몸이 가렵기 때문에 몸을 긁느라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게 되면 눈이나 코가 가렵고 코막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을 때에도 팔다리를 떤다든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빈혈을 꼭 치료를 잘 해주셔야 아기가 키가 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한 2~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장이 계속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낮에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아이가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면 아이와의 충분한 대화를 평소에 가짐으로써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마지막 3번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비만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 운동 자체가 숙면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다양한 운동이 좋은데 유산소 운동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서 해주시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운동하는 날보다 운동을 쉬는 날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촉진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을 하는데 꾸준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운동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어려워한다면은 꼭 그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운동으로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농구, 줄넘기, 철봉, 매달리기처럼 이 관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더 효과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때 이 운동은 어느 정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많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비만 관리도 할 수 있고 이 운동 자체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많이 촉진시킨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3가지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잘 실천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